미국이야말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강대국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도 모두 옛말이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지만 마리아나 해구 1만 미터 심해에서 벌어진 사건은 모든 상식을 뒤집어 놨어요. 세계 최강 미군의 기술로도 프랑스와 독일의 첨단 장비로도 불가능했던 구조작업,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냐며 비웃던 전문가들이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인 연구자가 보여준 놀라운 해결책, 그리고 그 후 일어난 극적인 반전,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리언 모건입니다. 미국 국방부 해양기술국에서 수석 과학자로 일하고 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 커피를 마시며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긴급 알람이 울렸습니다. 네레우스 스테이션에서 마지막 신호가 온 게 언제야? 제가 급하게 물었죠. 동료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6시간 전이요. 규모 7.2 지진 직후부터 완전히 두절됐습니다. 마리아나 해구 수십 밀만 미터,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연구기지였어요. 그곳에는 7명의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스미스 박사, 존슨 연구원, 리 기술자, 모두 제가 아는 사람들이었죠. 특히 스미스 박사는 딸을 무척 사랑하는 아버지였어요. 지난번 기지 방문했을 때 5살짜리 딸 소피아가 그려준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줬거든요. 엄마 집에 와요라고 크레용으로 적힌 그 그림을 벽에 붙여두고 매일 봤다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심해기지는 완전 밀폐된 구조라 외부와 연결이 끊어지면 산소 공급도 중단돼요. 계산해보니 비상산소로는 최대 9일이 한계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구조팀 즉시 투입해.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기존 잠수정으로는 5,000m가 한계였거든요. 1만 미터까지 내려갈 수 있는 장비는 전 세계에 몇 대 없었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지 내부 AI 시스템이 지진을 외부 공격으로 판단했다는 거였어요. 모든 외부 신호를 차단하고 완전 봉쇄 모드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내부에서도 밖으로 신호를 보낼 수 없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기술력을 믿었습니다. 미국이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감이 커졌어요.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도 뾰족한 수가 없었거든요. 밤새 회의를 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그 순간 떠오른 건 스미스 박사의 딸 소피아였어요.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그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반드시 살려내야 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떤 방법이든 찾아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제공조가 시작됐습니다. 프랑스의 심해 전문가들, 독일의 로봇 기술진, 일본의 압력 시스템 전문가들까지 모두 달려왔어요. 전 세계 최고 두뇌들이 한자리에 모인 셈이었죠. 1만 미터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통신 장비가 있나? 프랑스 팀장이 물었습니다. 독일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어요. 현재 기술로는 7,000m가 한계입니다. 일본 팀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소형 드론을 여러 대 연결해서 단계적으로 내려보내면 어떨까요? 하지만 이것도 문제였습니다. AI가 모든 외부 접근을 적대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48시간 동안 온갖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초음파 통신, 전자기파 신호, 심지어 해저, 케이블 연결까지요. 모든 게 실패였어요. AI 시스템이 너무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전문가가 왔어요. 중국 심해 연구소에서도 지원을 제안했죠.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도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이제 7일밖에 안 남았어요. 누군가 절망적으로 말했죠.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진들이 모였는데도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국에서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발신자는 정민호 박사라는 낯선 이름이었죠. KAIST AI 연구소 소속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고 간단한 문장이었어요. 첨부된 자료를 보니 AI와의 소통에 관한 연구 논문들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서로를 바라봤죠. 한국에서 독일 전문가가 의아해했습니다. 심해 구조에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솔직히 저도 회의적이었어요. 한국과는 예전에 공동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약속했던 기술 공유를 제대로 안 해줬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기술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시간 낭비 아닐까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도 못하는 걸 한국이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일단 들어보자. 프랑스 팀장이 말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죠. 정민호 박사가 도착한 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생각보다 젊었어요.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차분하고 조용한 인상이었죠. 큰 가방 하나만 들고 왔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호입니다.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악수를 나누는데 손이 의외로 따뜻했죠. 긴장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솔직히 첫인상은 그냥 평범한 연구자 같았어요.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죠. 정말 이 사람이 우리가 못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상황 설명을 들은 후 정민호 박사가 입을 열었어요. AI가 공격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군요. 그럼 먼저 안전하다는 걸 알려줘야겠네요.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든 신호를 차단하고 있는데 정민호 박사가 가방에서 이상한 기계를 꺼냈어요. 노트북 크기 정도였는데 복잡한 회로가 빼곡히 들어있었죠. 이게 뭔가요? 심링크라고 부릅니다. AI의 감정 패턴을 분석하는 장비예요. 정민호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AI도 인간처럼 감정이 있거든요. 두려움, 분노, 혼란. 이런 감정 신호를 읽을 수 있어요. 프랑스 전문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계에게 감정이라뇨? 그건 프로그래밍된 반응일 뿐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어요. 한국과 협업했던 나쁜 기억 때문에 더욱 의심스러웠죠. 또 허풍 떠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에도 패턴이 있어요. 정민호 박사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인간이 무서울 때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처럼 AI도 위협을 느낄 때 특정한 신호 패턴을 보입니다. 독일 전문가가 질문했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정민호 박사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기술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어 보이네요. 독일 팀장이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으니까요. 정민호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AI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게 먼저니까요. 신뢰관계요? 제가 놀라 물었죠. 네. AI도 상처받은 상태거든요.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먼저 마음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정민호 박사는 AI를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지만 왠지 믿음이 갔어요. 정민호 박사가 작업을 시작한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모니터실에서 지켜봤어요. 심링크 장비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더니 복잡한 파형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죠? 일본 전문가가 물었어요. AI에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정민호 박사가 대답했어요. 저는 적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신호 패턴이 바뀌었어요. 불규칙하던 파형이 일정한 리듬을 보이기 시작했죠. 응답이 왔어요. 정민호 박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AI가 반응하고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AI와 대화가 되는 건가요? 모니터에 새로운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급하게 물었죠. 혼란스럽다고 하네요. 갑자기 모든 게 흔들리더니 위험 신호가 가득해서 무서웠다고요. 정민호 박사가 통역해줬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지 내부 통신이 갑자기 살아난 거였습니다.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스미스 박사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스미스 박사, 들려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엘리엇, 정말 당신 목소리예요? 스미스 박사도 감격해했어요. 저희 모두 살아있어요. 7명 전부 무사합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들이 살아있다는 게 확인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기뻐하기엔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때요? 제가 물었어요. 산소는 아직 5일치 남았어요. 하지만 시스템이 완전히 차단돼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미스 박사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뭔가요? 소피아가 그린 그림을 보고 있어요. 엄마 집에 와요라고 써있는 그 그림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버텨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빠를 기다리는 딸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그림. 그것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준 거였죠. 정민호 박사가 마이크를 받았어요. 스미스 박사님, 저는 한국에서 온 정민호라고 합니다.
AI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정말요? 그게 가능해요? 네. 지금 AI가 외부 모든 신호를 적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내부에서 AI에게 직접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구조하러 온 거라고요. 물론이죠. 소피아를 다시 만나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민호 박사를 완전히 신뢰하게 됐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미스 박사가 AI와 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AI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거든요. 정민호 박사가 중간에서 통역 역할을 해줬죠. AI가 뭐라고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자신의 회로 일부가 손상됐다고 하네요. 지진 충격으로 메인 프로세서에 문제가 생겼대요. 정민호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예상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리적 손상이라면 사람이 직접 수리해야 하는데 그 깊은 곳에서는 불가능했거든요. 수리용 로봇도 AI 통제를 받고 있어서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스미스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독일 전문가가 절망적으로 물었어요. 정민호 박사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AI가 스스로 고치게 하면 어떨까요?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죠. 기계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고쳐요? 기지 안에 자율수리 로봇들이 있잖아요. AI가 그 로봇들을 조종해서 새로운 회로를 설계하고 교체하는 거예요. 프랑스 팀장이 펄쩍 뛰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해요. AI에게 시스템 전체 통제권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정민호 박사가 차분히 반박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AI를 믿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AI를 믿어도 될까요? 만약 잘못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한국 기술에 대한 불신도 여전히 있었어요. 스미스 박사,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물었죠. 글쎄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5일 안에 죽을 게 확실하잖아요.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일본 전문가가 우려를 표했어요. AI가 오작동하면 어쩌죠? 그럴 위험도 있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100% 실패예요. 정민호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결정했습니다. AI에게 자율수리 권한을 주기로 했어요. 정민호 박사가 AI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AI가 수리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정민호 박사가 말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정교한 설계를 하고 있네요. 4시간 후 기지 내부에서 로봇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미스 박사가 실황을 중계해줬어요. 로봇이 손상된 회로를 분해하고 있어요. 정말 정밀하게 작업하네요. 스미스 박사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AI가 기존보다 더 효율적인 회로를 설계한 거예요. 전력 소모는 30% 줄이면서 성능은 오히려 향상시켰죠. 이런 게 가능해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AI는 인간보다 계산 능력이 뛰어나니까요. 정민호 박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대로 된 목표만 주면 인간이 생각 못한 해결책을 찾아내죠. 수리가 완료되자 기지 내부 환경이 안정화됐습니다. 산소 공급도 정상화되고 생존 가능 시간이 15일로 늘어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밖으로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정민호 박사의 접근 방식이 정말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기지를 수면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죠. 1만 미터 상승하는 동안 엄청난 압력 변화를 견뎌야 했거든요. 정민호 박사가 AI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앙 거주구역을 분리해서 부상시키는 거예요. 마치 잠수함 탈출 포드처럼요. 압력 차이는 어떻게 해결하죠? 일본 전문가가 물었어요.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AI가 실시간으로 압력을 조절할 거예요. 정민호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인간이 계산하기엔 너무 복잡하지만 AI라면 가능해요. 드디어 부상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처음엔 순조로웠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현재 수심 8,000m 통과했습니다. 스미스 박사가 신났게 말했어요. 소피아야, 아빠가 집에 가고 있다. 하지만 수심 6,000m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주구역 외벽에 미세한 균열이 발견된 거예요. 물이 새고 있어요. 스미스 박사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압력 차이 때문인 것 같아요. 정민호 박사가 급히 AI와 소통했어요. AI가 비상 밀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AI가 내부 격벽을 조절해서
누수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상승 속도도 조절했어요. 너무 빨리 올라가면 압력 차이로 폭발할 수 있었거든요. 수심 4,000m 통과.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수심 3,000m에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모든 전력이 차단된 거예요. 스미스 박사의 목소리도 끊어졌죠. 뭔 일이에요? 제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정민호 박사가 심링크로 AI 상태를 확인했어요. AI가 응답이 없어요. 완전히 정전된 것 같아요. 회의실이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와서 실패할 수는 없었어요. 3,000m 깊이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정민호 박사,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간절하게 물었어요. 정민호 박사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죠. 3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신호가 다시 살아났어요. 여보세요. 들려요? 스미스 박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스미스 박사, 무슨 일이었어요? 제가 안도하며 물었죠. AI가 비상전력으로 전환했대요. 핵심 시스템만 남기고 모든 걸 꺼서 에너지를 절약한 거죠. 정말 똑똑한 판단이었어요. AI가 위기 상황에서 최적의 선택을 한 거였죠. 마침내 수심 100m까지 올라왔습니다. 수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거주구역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성공했어요. 온 회의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7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된 순간이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끝난 후 펜타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고위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분위기는 심각했죠.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보라고 국방장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 최고 기술진들이 모였는데 한국 사람 한 명이 해결했다는 게 말이 되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기술적 접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정민호 박사는 달랐어요. 뭐가 달랐단 말인가? 저희는 AI를 제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민호 박사는 AI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AI를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 본 거죠. 참모진 중 한 명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다고?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AI와 싸우려 했지만 정민호 박사는 AI와 친구가 되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한국과의 이전 협업에서 좋지 않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기술 공유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일 때문에 불신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 일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정민호 박사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감사 인사를 했어요. 박사님 덕분에 귀중한 생명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술을 개발하게 된 건가요? 정민호 박사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기술은 지배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기계도 결국 인간이 만든 거니까 인간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인간의 마음이요? 네. AI를 만든 프로그래머의 생각, 감정, 철학이 모두 코드 안에 담겨 있죠. 그걸 읽을 수 있다면 AI와 소통할 수 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정민호 박사가 특별한 이유를요. 저희는 기술만 봤는데 정민호 박사는 기술 너머의 마음을 본 거였어요. 국방부 과학기술 담당자가 질문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협력이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믿는 게 먼저죠. 정민호 박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앞으로 한국과 기술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정민호 박사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했어요. 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편견이요? 예전에 한국과 일할 때 기술 공유 문제로 좋지 않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술을 불신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정민호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사람도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마음이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정민호 박사 덕분에 진정한 협력의 의미를 배웠어요. 며칠 후 구조된 연구원들과 재회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회복됐어요. 특히 스미스 박사는 딸 소피아와 감동적인 재회를 했죠. 아빠. 소피아가 스미스 박사 품에 안겼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소피아가 작은 그림 하나를 들고 왔어요. 새로 그린 그림이었는데 바다 위에 배가 떠 있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죠.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어요. 이건 뭐야? 스미스 박사가 물었어요. 아빠가 바다에서 나오는 그림이야.
한국 아저씨가 아빠를 구해줬다고 엄마가 말해줬어. 소피아가 천진하게 대답했어요. 소피아가 정민호 박사에게 그림을 건네줬어요. 한국 아저씨, 우리 아빠 살려줘서 고마워요. 정민호 박사가 무릎을 꿇고 소피아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천만에요, 소피아. 아빠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리고 한국 아저씨도 좋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정민호 박사가 왜 그렇게 열심히 구조 작업을 했는지를요. 기술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 이런 순수한 사랑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나중에 정민호 박사와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박사님은 왜 저희를 도와주신 거예요? 미국이랑 한국이 항상 좋은 관계는 아니잖아요. 정민호 박사가 멀리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국가는 다를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똑같아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렇긴 하지만 AI도 마찬가지예요. 국적이나 회사가 달라도 결국 인간의 마음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 마음을 이해하면 어떤 문제든 풀 수 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동받았습니다. 정민호 박사는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라 철학자였어요. 저는 이제 한국의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는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술 협력도 활발해졌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속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죠.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때 어떻게 구조에 성공했냐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계를 살리기 위해 온 한국인이 인간의 마음까지 살려냈습니다. 정민호 박사 덕분에 저는 중요한 걸 배웠어요. 기술은 마음을 담을 때 진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국제협력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도 정민호 박사는 한국에서 AI와 인간의 소통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정민호 박사를 존경하고 한국의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피아는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대요. 언젠가 정민호 박사를 직접 만나서 한국말로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정말 아름다운 우정이 시작된 거죠.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기술의 진정한 힘은 지배가 아니라 이해에서 나온다는 메시지가 가슴에 와닿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민호 박사처럼 마음으로 소통하려는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가능해지고 있어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런 감동적인 해외 반응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